이 영상은 모바일 픽스가 17년 동안 수행해온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와 포렌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내외 공개 기술 문서, 학술 자료,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표준 절차를 참고했으며 설명에는 현업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법적 자문이 아닌 교육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사례는 신원 식별 정보와 민감한 데이터를 제거한 가공된 예시입니다. 모바일 픽스는 데이터를 단순한 파일이 아닌 기억과 진실의 기록으로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 모바일 픽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진첩을 열었는데 소중한 가족 사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있던 경험. 아이가 처음 걸음을 뗄 때 찍은 영상. 연인이 보내준 메시지.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 사진. 그 모든 추억이 실수 한 번으로 혹은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사라졌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어제 지운 사진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가 다 사라졌는데 복구가 될까요? 침수된 휴대폰에서도 데이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구입니다. 혹시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죠. 그런데 뉴스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카톡을 복원했다. 포렌식으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다. 복구와 포렌식, 둘 다 데이터를 되살리는 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복구는 데이터를 다시 사용하는 일, 포렌식은 데이터를 증거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와 포렌식의 세계, 그 흥미로운 경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복구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이 NAND는 우리가 파일을 삭제해도 실제 데이터를 바로 지우지 않습니다. 운영체제가 단지 이 공간은 덮어써도 된다는 표시만 남기죠. 그래서 덮어쓰기가 일어나기 전이라면 전문 장비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복구의 기본 원리예요. 안드로이드 7.0 이전에는 이 구조가 단순해서 삭제 직후 기기 사용을 멈추면 높은 확률로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계속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를 덮어써서 복구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즉, 예전 스마트폰에서는 시간 관리가 복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삭제 후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7.0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글이 파일 기반 암호화, 즉 FB를 도입했고 삼성은 녹스, 트러스촌 같은 보안 영역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삭제된 데이터는 흔적이 남더라도 암호화 키 없이는 해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복구율은 사실상 0%에 가깝죠. 즉,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카톡, 문자, 사진, 영상을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복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복구란 삭제된 데이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손상된 기기에서 살아있는 데이터를 꺼내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침수포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지만 낸드 칩이 살아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 엔지니어가 회로를 수리하거나 칩오프 칩 오프라는 방식을 사용해 저장 장치를 직접 분리합니다. 그리고 동일 모델의 더미 보드, 즉 예비용 메인보드에 칩을 옮겨 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스왑이라고 부릅니다. 스왑은 단순한 납땜이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호환이 어긋나면 암호화 구조 전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의 저장 구조는 단순히 낸드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낸드, 그리고 엔크립션 IC, 즉 보안칩입니다. AP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실행하지만 암호키 자체는 모릅니다. NON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지만 보안칩 없이 읽으면 전부 암호문, 즉 의미 없는 0과 1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엔크립션 IC, 이 칩은 데이터 암호화의 열쇠키를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AP가 NOND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이 칩이 암호화 키를 불러와 해독을 도와줍니다. 결국 F 플러스 낸드 플러스 엔크립션 IC, 이 세 가지가 원래 짝으로 살아있어야만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손상되거나 교체되면 데이터는 열리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복구 기술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앞댐이나 칩 분리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보안 구조를 동시에 이해해야 가능한 고난도 작업이죠. 전문 복구 엔지니어는 이런 복합 구조를 분석해 전원이 켜지지 않는 스마트폰에서도 데이터를 꺼내오는 환경을 재구성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진짜 데이터 복구입니다. 이제 모바일 포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렌식은 단순한 복구 기술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증거로 만들기 위한 과학적 절차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장치에서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하고 보존하고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발견하는 것보다 그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포렌식은 보통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확보, 애고지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기의 데이터를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해야 합니다. 전원이 켜지는 기기는 내부 데이터를 추출하고 꺼진 기기는 복구 과정을 거쳐 NOND에서 직접 덤프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해시값, 즉 MDO나 SH-5256 같은 디지털 지문을 통해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보존, 프레저베이션입니다. 복제된 데이터는 완전히 분리된 저장 장치에 보관되고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다뤘는지를 기록한 문서가 함께 관리됩니다. 이 문서를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즉 증거 인계 기록서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어널러서스입니다.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의 연관성을 해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EASY 정보에서는 촬영 시각, 촬영 위치, 사용한 기기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른 로그와 결합해 그때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된 메시지 자체는 복구가 안 되더라도 메시지가 언제 삭제되었는지, 그 직전과 직후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UFED, GLE 옥시겐 FOL ENSICS 같은 전문 툴이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뷰어가 아니라 로그, 타임라인, 파일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과학 장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보고, 리포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된 데이터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봅시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카톡 대화를 삭제했지만 포렌식 분석으로 삭제 로그와 시점을 복원해 대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메일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검증해
실제 발송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기업 감사에서는 퇴사자가 삭제한 내부 문서의 업로드 흔적을 찾아내 기밀 유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포렌식은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의 타임라인을 복원하는 과학적 작업입니다. 요약하자면 모바일 포렌식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복구가 사용을 위한 기술이라면 포렌식은 증거를 위한 과학입니다. 복구는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성공이지만 포렌식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해야만 성공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포렌식과 복구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모바일 포렌식의 세계였습니다. 복구와 포렌식을 직접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복구와 포렌식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단어는 자주 함께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데이터를 살리는 일처럼 보이지만 복구는 다시 사용하기 위한 기술, 포렌식은 증거로 남기기 위한 과학입니다. 복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사용자가 잃어버린 사진, 영상, 연락처 같은 개인 데이터를 되찾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침수된 스마트폰, 충격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기기, 화면은 꺼졌지만 내부 저장소는 살아있는 경우, 이럴 때 복구는 기기의 생명을 잠시 되살려 데이터를 꺼내오는 기술입니다. 포렌식은 다릅니다. 그 목적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꺼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언제 생성되고 언제 수정되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복구가 결과 중심이라면 포렌식은 과정 중심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기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복구 엔지니어는 하드웨어를 다룹니다. 스마트폰의 메인보드 구조를 이해하고 낸드, 버피, 보안칩 간의 연결을 재구성하며 칩 이식이나 전원 회복을 통해 기기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살립니다. 이 과정에는 칩오프, 스왑, 리볼링 같은 고난도 납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엔지니어는 현미경 아래에서 수백 개의 핀 중 단 하나라도 오접촉되지 않게 작업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데이터 전체가 영구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가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구조를 다룹니다. 기기에서 확보된 메모리 이미지를 분석해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로그, 해시값을 비교합니다. 특히 타임라인 복원과 무결성 검증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파일이 3월 10일에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로그와 저장소 할당, 암호화 블록 변화까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즉, 포렌식은 전자적 기록의 증명 체계입니다. 복구의 결과물은 데이터 자체입니다. 사진, 동영상, 문서, 연락처 같은 사용 가능한 파일이죠. 포렌식의 결과물은 데이터 보고서입니다. 분석 로그, 해시값, 타임라인,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리고 증거로서에 대한 가능성까지 포함됩니다. 복구는 다시 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포렌식은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기술이 종종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침수된 스마트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포렌식 장비로는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복구 엔지니어가 회로를 복원하고 칩을 임시로 활성화시켜 전원을 공급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포렌식 분석가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복구가 포렌식의 전 단계가 됩니다. 복구가 없으면 포렌식이 불가능하고 포렌식이 없으면 복구된 데이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복구는 물리적인 기술에 비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칩 교체나 보드 손상 정도, 납땜 시간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보통은 몇 시간에서 하루 내에 완료됩니다. 포렌식은 분석 시간과 인건비, 장비 비용이 큽니다. 단순한 이미지 추출도 수시간, 복잡한 로그 분석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포렌식 보고서는 공식 문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한 줄의 결론을 위해 수백 줄의 데이터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구된 데이터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구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렌식 데이터는 확보, 보존, 분석, 보고의 전 과정이 문서화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로 인정됩니다. 한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카톡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포렌식 분석으로 삭제 로그와 시각, 송수신 기록이 복원되어 메시지가 존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한 기업 감사에서는 퇴사자가 USB로 내부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렌식 로그 분석으로 찾아냈습니다. 복구 기술만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반면 개인 의뢰인의 경우 침수폰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복구해 소중한 기억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삶을 되살리는 기술이죠. 복구는 인간의 기억을 지키고 포렌식은 사회의 진실을 지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보안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복구와 포렌식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7.0 이후로는 암호화 기술이 강화되면서 삭제된 데이터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복구는 손상 복원, 즉 하드웨어 손상 기기에서 살아있는 데이터를 꺼내오는 기술로 정의됩니다. 포렌식 역시 점점 더 하드웨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칩 수준에서의 데이터 분석, 전원 복원 기술, 저장장치 덤프를 통한 암호화 구조 해석이 필요해지고 있죠. 결국 두 분야는 서로의 기술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대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복구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 기술이지만 포렌식은 수사기관, 법원, 기업 감사를 위한 절차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포렌식에는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비공개 정보, 민감한 대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분석가는 법적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복구는 의뢰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포렌식은 반드시 법적 권한 또는 수사 명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두 분야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앞으로의 복구 기술은 Y를 이용한 손상 데이터 자동 보관, 낸드 레벨의 암호화 구조 예측 복호화로 발전할 것입니다. 반면 포렌식은 Y 기반 패턴 인식 분석, 딥러닝을 활용한 의도 탐지 기술로 진화할 것입니다. 즉, 복구는 더 인간적인 기술로 포렌식은 더 과학적인 절차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두 기술의 본질은 같습니다. 결국 모두 데이터를 잃은 사람에게 진실을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복구는 개인의 일상을 되찾게 하고 포렌식은 사회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복구는 삶의 기술, 포렌식은 증거의 과학다. 둘 다 데이터를 다루지만 데이터의 목적, 과정, 책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구는 추억을 되살리는 기술이고 포렌식은 진실을 기록하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복구 전문가는 포렌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완전한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기술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새로운 디지털 복원 과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와 포렌식의 기술적 차이를 알아봤다면 이제 실제 사례로 그 차이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한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매장을 찾았습니다. 휴대폰이 침수되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안에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의 영상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복구 장비를 연결해도 인식되지 않았고 메인보드 일부가 부식되어 전원 회로가 완전히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 복구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판 수리와 칩 단위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엔지니어는 회로를 분리하고 NIND와 F, 보안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 모델의 더미 보드에 이식하는 스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스왑은 단순한 납땜이 아닙니다. 0.3mm의 핀 배열 하나라도 틀어지면 암호화 키가 불러와지지 않아 데이터 전체가 잠긴 상태로 남게 됩니다. 수시간의 리볼링과 테스트 끝에 기기가 임시 부팅에 성공했고 그 안에서 아이의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고객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때 느꼈죠. 복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엔 포렌식 사례입니다. 한 회사에서 내부 정보 유출이 의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퇴사 직전 한 직원이 회사 메일과 채팅 기록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일반 복구로는 삭제된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기기는 안드로이드 CD, 완전한 암호화 환경, 그렇다면 포렌식의 영역입니다. 분석가는 기기의 낸드 이미지를 추출하고 시스템 로그, 스클라이트 데이터베이스, 타임라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카카오톡 내부의 딜리션 로그 영역에 메시지가 삭제된 정확한 시각과 대상 계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메시지 내용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삭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그 시점에 파일이 클라우드로 전송된 로그, 이 모든 데이터가 사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포렌식의 목표는 내용 복원이 아니라 행동 증명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그 사진이 실제로 삭제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는 디지털 흔적을 재구성했습니다. EASIF 메타데이터의 해시감, 파일 시스템의 블록 앨러케이션 테이블, 시간 동기화 기록을 모두 대조해본 결과 그 사진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 복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장의 사진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장의 사진을 입증하는 것이 포렌식의 존재 이유입니다. 토요일, 삭제된 데이터는 정말 복구가 불가능한가요? 1.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암호화 저장 구조 때문에 삭제 복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로그 분석을 통해 언제, 어떤 앱에서 삭제가 일어났는지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자체는 못 살리지만 삭제의 흔적은 남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토요일, 복구 장비로 포렌식 작업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복구 장비는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 설계되었고 포렌식 장비는 데이터를 증거로 보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복구 장비가 포렌식 기능을 지원하긴 하지만 법정 효력은 없습니다. 토요 3. 비용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1. 복구는 단순히 칩 단위 기술료 중심이지만 포렌식은 분석 인력, 장비, 법적 문서, 작성까지 포함된 복합 절차입니다. 복구가 기술료라면 포렌식은 과학적 검증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요 4. 개인이 포렌식을 의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포렌식 인증 장비와 공인 보고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포렌식은 주로 부정행위, 디지털 갈등, 내부 조사 등의 형태로 의뢰됩니다. 현장에서 이 둘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복구 엔지니어가 포렌식 수준의 분석을 해야 하고 포렌식 분석가가 하드웨어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요즘 복구 장비들은 단순 데이터 복원뿐 아니라 로그 덤프, 키 추출, FBE 분석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즉, 복구는 포렌식을 닮아가고 포렌식은 복구를 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디지털 복원 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단순한 0과 1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 관계,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복구는 그 삶을 되살리고 포렌식은 그 진실을 지킵니다. 기술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폰 복구와 포렌식의 세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살리는 기술 같았지만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기계 수리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을 다루는 일입니다. 복구는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하드웨어의 회로를 복원하고 낸드 칩에서 정보를 읽어내어 침수, 전원 불량, 낙하 손상 등으로 잃어버린 자료를 되찾습니다. 포렌식은 데이터를 증거로 만드는 과학입니다. 삭제된 흔적, 로그, 암호화 구조를 분석해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입증하고 언제, 누가, 왜 질문에 답합니다. 두 기술은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모두 데이터의 진실을 복원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집니다. 이제 복구와 포렌식은 더 이상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면서 두 분야는 점점 하나의 디지털 복원 과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 엔지니어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포렌식 분석가는 회로 구조와 보안칩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복구 장비가 로그 분석 기능을 탑재하고 포렌식 장비가 칩 덤프 기능을 지원하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꺼내는 기술과 데이터를 증명하는 기술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기업, 사회, 법의 근간이 되는 지금 복구와 포렌식의 역할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신뢰의 기술로 변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신뢰, 포렌식은 진실을 증명하는 신뢰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진 힘은 동시에 책임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데이터를 복원할 때 그 안에는 사생활, 추억, 때로는 죄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모바일 픽스가 복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데이터라는 건 결국 사람의 흔적이라는 것. 어린아이의 첫 웃음, 부모님의 목소리, 사라졌던 메시지, 그 모든 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기억의 조각입니다. 우리는 그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복구이고 그 복구가 때로는 포렌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은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데이터 복구와 포렌식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진, 사라진 대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바일 픽스는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기술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는 모바일 픽스, 당신의 데이터를, 당신의 추억을, 그리고 진실을 지켜드리는 곳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